안녕하세요. 호담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호담서원 시리즈 두 번째 시작하고 두 번째 회차예요. 네. 저번 회차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 경청조. 정말 배우려는 자세.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다. 음. 우리는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인데 그 제목을 뭘로 질까 하다가 제가 띵문족. 아, 네. 띵문조. 글을 그렇게 잘 쓴다. 아, 부러운데? 네. 부럽죠. 글을 잘 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오히려 사람을 당황시키는? 긴 얘기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띵문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뭐 각자 경험을 얘기해도 되고요. 제가 봤던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경우 북클럽을 하거나 아니면 소모임을 할 때 특히 이 글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스터디를 한다든지 할 때 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의아함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여론님은 글을 막 열심히 쓰잖아요. 열심히 쓰죠. 네, 그 열심히 글을 쓰고 나서 말이 안 되거나 이런 적 있나요? 저 최근에 있었는데요. 북클럽 오후 3시에 열을 하고 있으니까 전 정리를 엄청 해요. 내용 정리를 막 하는데 남들이 생각하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요. 30페이지 막 20몇 페이지 이렇게 하고 나서 되게 뿌듯함도 느끼지만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어 하고 가서 토론에 참여하면 내가 30몇 페이지에 뭐 썼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시간에 뭘 했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내가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되게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아마 스스로 굉장히 믿고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오면 질문 받는 순간 네? 이렇게.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어. 시간이 일단 아까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했지? 그쵸. 분명 이 30몇 페이지 정리하면서 이걸 북토론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하게 되니까 네. 이 방법을 버려야 된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면 공부의 방법은 처음부터 딱딱 가장 최상의 방법이 있어.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좋은데 항상 여러 가지를 해보고 이 방법은 아니구나. 그럼 이 방법을 해야겠다. 이 방법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임용고사를 되게 오래 공부했었어요. 그러면서 안 쉬고도 해보고 잠을 줄이고도 해보고 안 쉬고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말에 한 번도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막 365일 공부를 해봤어요. 진짜 능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하루도 안 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하는지 얘가 뭘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희망이 없어. 뭐 며칠 있으면 쉰다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게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연습이잖아요. 연습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 과정에서 그랬다면 저는 좋은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도 꼭 겪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인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습관적으로 계속 그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가 또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닌 거 아니야?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을 한 게 맞나? 자기가 한 생각이 아닌 거를 그냥 그럴듯하게 써서 온 게 아닐까 하는, 우리가 그래도 내가 모르는 게 여기까지야 라는 걸 인정할 정도의 솔직함은 있어야지 같이 합심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자기 다 아는 척하고 알고 보니까 뭐 여기 있는 내용이야. 열심히 한 나는 뭐가 돼야? 인터뷰를 봤는데 보고하는 사람이 있다. 참고 자료. 그러면 글을 정말 잘 쓰죠. 그런데 보고했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경우는 자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1차시에서 말한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공부라는 게 어떤 소극적 자세로 수용적인 자세로 하는 공부는 고등학교 때 끝내야 되거든요. 그때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성인으로서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말을 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할 때는 자기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의 자세와 과정을 뭐 좋은 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자조적인 소리를 한번 웃고 갈까요? 이 시간 좋다.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잘 기록하고 이걸 잘 써야지. 그게 잘하는 건 줄 알면요.
진짜 북토론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자료 조사를 막 해가지고 이게 발제 이런 거랑 다른 거고 북토론은 정말 생각과 생각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참고 자료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참고 자료도 내 거인 마냥 쓰겠네요. 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완전 표절이지. 네. 언젠데? 아까도 말했지만 학습을 하는 과정은 처음에 못했다가 조금 덜 못했다가 덜 못했다가 덜 못했다가 북클럽을 이끌어가는 과정도 그렇거든요. 북클럽을 이끌 때도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솔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배우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 상식으로는 그래도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를 자기를 속여가면서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나를 속이는 거라는 것조차 모르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봤냐면 정말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이걸 와서 말씀을 안 하실 때 겸손하시다. 글을 잘 쓰는데 그 글 내용 말 안 해. 그분은 좀 나이가 있으셨거든요.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준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막 옳지 이러면서. 근데 제가 상당히 긴 기간을 그걸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분은 이렇게 뭐랄까 과시적으로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구경하는 기분처럼 하시더라고요. 또는 그냥 그걸 흐뭇해하는 느낌? 근데 지금 이 1회차와 2회차가 토론을 하러 왔는데 말은 안 하고 자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자기 것 많이 취해가는 게 포인트예요. 토론을 하러 올 때는 함께 공부한다가 함께 성장한다가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토론을 하러 오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공부했고 와가지고 쟤는 저렇게 말하네, 쟤는 저렇게 말하네. 내가 맞았네, 내가 맞았네. 그리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으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왜 모였을까요? 그 사람은 들으려고 모였네요. 글을 쓰고. 근데 그 듣는다는 게 또 1회차 때 듣는다랑 다른 거예요. 자기만의 유희 같은 느낌? 근데 제가 그분을 2년 넘게 보다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2년이나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다 어느 날 멘붕이 오셨죠. 멘붕은 6회차.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전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내가 되게 열심히 잘 썼는데 잘 결론이 안 난다. 그리고 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나와서 말을 잘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말이 안 통한다. 그런 거는 학습의 과정으로서 아주 단기간에는 허용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청산유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됐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고 정한 거죠. 나는 토론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멤버들이 저분은 왜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믿고 싶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잘 그걸 못 봤는데 다른 분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림 형제 시즌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글을 정말 잘 썼었어요. 저랑 동년배. 그러니까 같은 나이인데 저에 비해서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북클럽 오세요에서 그림 형제 동화를 분석하는 시즌을 했었어요. 그 제투성이, 헨젤과 그레텔, 가시공주 이런 몇 가지 동화들을 깊이 분석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앞에는 동화가 있고 뒤에는 해설이 있고 네. 동화를 먼저 읽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 해설이 읽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통해서 내 것과 비교해보고 토론과 비교해보고 네.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죠. 뒤에 걸 안 읽고 온다고. 그래서 이 시즌은 분석 연습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는 게 지금 에세이 같은 걸 잘 썼다는 게 아니라는 네네. 거죠. 예. 동화 분석을 정말 잘했었어요. 네. 그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되게 배웠어요. 근데 또 토론에서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글을 잘 쓰지만 말을 못하시구나. 알고 보니까 그분이 뒤에 있는 해설을 보고 썼다는 얘기를 듣고는 좀 배신감을 느꼈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였고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저는 그 사람을 되게 공부를 잘한다? 성실하다. 분석을 잘한다. 이 이 사람한테 이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사람을 대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정한 띵문족들은 지금 같은 이런 압박감을 왜 느끼냐? 내가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창피해. 근데 이거는 진짜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는 연습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북클럽이나 스터디 같은 데를 자기 삶의 어떤 연극의 무대처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연극인 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토론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고 의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결론을 낸 이야기처럼 써왔는데 그 이야기의 어떤 근간이 인터넷 검색이거나 누가 잘 써놓은 글이거나 이러면은 자기는 사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럴듯해 보여서 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줄 모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케이스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학습 방법이 잘못돼서 이거일 수 있지만 만약에 말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사실은 내 걸로 만들어놓은 욕심은 없고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욕심으로 과정을 선택했을 때는 띵문적으로만 남고 만났을 땐 다른 사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는 말을 제가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약간의 허세가 들어간 글이고 그거는 제 생각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사실은 저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남을 통해서 배우려고만 한다든지 글을 열심히 쓰고 되게 잘 썼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이유가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완벽히 소화하기 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정말 극한 상황. 바닥부터. 그랬기 때문에 좀 전화위복이 된 거죠. 뭐랄까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5번, 6번을 확인해야지만 내가 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됐냐면 내가 안다, 모른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옛날부터 했던 습관인데 메타인지라는 원리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지하는 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이런 메타인지들을 발달시키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공부하고 실수를 하고 A 삽질은 잘못됐고 B 삽질은 나에게 맞고 삽질이 삽질 아닌 정말 노력이 되는 과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삽질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효율만 따지다 보면 인간을 마치 기계처럼 빨리 가성비를 뽑아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행동도 필요 없는 행동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과정을 빨리 결과를 내는 거로만 하는 이 사회에서 좀 느리게 읽고 느리게 생각하고 나중에 빨라지기 위한 느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띵문족들 글을 쓸 때 참고자료를 활용하던가 아니면 남의 거를 읽던가 또는 과제를 마감할 때 남의 거 읽어보고 나서 자기가 고쳐서 내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자기에게 상처를 내고 자존감은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종착역은 멘붕입니다. 우리의 멘탈이 붕괴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각을 하고 멈추셔야 합니다. 타이핑을 바로 했을 때 더 나오는 버릇인 것 같아요. 이거가 내 말인가? 해서 검열하는 작업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 글에 도취되면 도취 상태를 통해서 내가 되게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화라는 작용을 그러니까 아웃풋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나 혼자서 그냥 뭔가 이렇게 술 먹고 잘 얘기하듯이 알코올 들어오면 얘기 잘하시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건 자꾸자꾸 이렇게 없어질 수 있고 무엇을 위한 글쓰기인지를 잊어버리면요 글을 이어나가는 건 굉장히 현란해지는데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글이랑 다르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글 쓰는 인격과 생활하는 인격이 따로 존재하는 사람도 좀 많이 봤어요.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진짜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도 이거 글감으로 좋은데 하면 쭉 써내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나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결국 감당이 안 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내가 안 겪은 일도 겪은 것처럼 내가 어디서 본 것도 내 글처럼 그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져보자. 예. 마지막에 분리된 자아를 가지고 있게 됐을 때 뭐가 난지 모르게 돼요. 뭐가 난지 모르기 때문에 A의 그룹에선 통했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건성건성 봐 나를. 근데 B라는 그룹에서 진짜 인간관계를 맺게 됐을 때 저번에는 먹히던 게 여기서 안 먹히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고 내가 잘못됐나? 더 글을 잘 써야 되나?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다 보면은 결국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학습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생활하는 능력, 사회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나와 말을 하는 내가 되게 좀 교집합이 적다라는 생각이 아, 지금 그쵸. 많이 들어요. 아, 맞아요. 그 중요한 개념 네. 같아요. 완벽하게 똑같긴 정말 힘들어요.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건 참 다르니까. 겹쳐 있는 부분이 네. 있기는 한데 되게 적다. 그러니까 음. 지금 겹치는 부분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우리가 말을 하는 연습, 듣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말하기와 듣기가 조화롭기 위해서지 이건 성격 탓이야 했을 때 그것은 개인으로서만 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사회적인 자아를 만들려면 내 성격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는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조금씩 확장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만들려면은 하나부터 조금씩 연습해야지 한꺼번에 10개를 만들어내는 걸 욕심내면 자기를 잃을 수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회차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